뭐 임신? 전현이 정말 미쳤구나. 어디 시집도 안 간 학생이 애를 배워? 여보, 제발 그만해요, 여보. 예전부터 이상한 년놈들이랑 어울리더니 결국 이 사다를 내는구나. 나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당신 딸이잖아요.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요? 평생 멋대로 굴었으면 됐어. 자기 몸 관리도 못하고 막 굴린 년 받아줄 생각 없다. 당장 나가. 안 나가? 아버님, 제발 진정하세요. 아이고 얘야, 너희 시아버지 좀 말려봐라. 너희 동생 죽겠다. 나가! 나가! 원래부터 화가 많으셨던 아버님이 폭발하신 건 신우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본래라면 축복받을 일 아니냐고요? 그거야 신우이가 이미 결혼한 입장이라면 당연히 축복해야 할 일이죠. 하지만 신우이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직 학생이었습니다. 이제야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우이의 배가 불러왔을 때 집안은 아주 난장판이 되었죠. 화를 내시는 아버님, 소리를 지르며 쫓겨난 신우이, 울며 불며 저를 잡고 매달리는 시어머니.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역정을 내며 집안 물건을 전부 다 부술 기세이신 아버님을 말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이 집을 빠져나간 신우이는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더군요. 그녀의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수개월 후였습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몇 달 후. 그 미친년이 생각이 있는 거냐고. 어떻게 그런... 자기야, 일단 진정해. 아가씨도 무언가 사정이 있는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그래. 어떻게 본가에 지 애만 덜렁거리고 도망갈 수가 있어? 이 추운 날씨에 갓 태어난 애가 문 밖에서 얼마나 있던 거야. 만약 애한테 문제라도 생겼다면 부모님 입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진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야. 나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진정해. 당신이 이렇게 화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게 화낸다고 아가씨가 돌아와? 여기 있지도 않은 아가씨가 들어? 아버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왜 그렇게 다들 없는 사람을 향해 화를 내는 거야? 아, 미안 자기야. 하지만 정말 이건 용서를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아기가 위험할 뻔하기도 했고 우리 부모님한테 영향이 갈 뻔한 일이라 내가 더 열받았나 봐. 그래, 확실히 이번 일은 상상도 못한 상황이긴 해. 설마 갓 태어난 아기를 버리고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아버지는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다고 당장에 버려버리라고 하시는데 어머니는 절대로 안 된다고 붙잡고 계시고. 그렇다고 두 분이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 나이도 많으시고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데 시설에 안 맡긴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글쎄, 다른 방법이 없으니. 며칠 후. 어머님, 저 왔어요. 어머님, 아니 왜 거실에서 이렇게 불안하게 주무시고 계세요? 안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쉿, 조용히 해. 아기가 이제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네가 그렇게 떠들면 깨잖니. 아, 죄송해요. 어머님이 구부정하게 주무시고 계셔서 허리도 안 좋으신데 불편해 보여서요. 아, 허리가 아프기는 아프네. 밤새 이러고 있었더니. 밤새요? 아니 애가 그렇게 안 자요? 그러게나 말이다. 꼭 막내 어릴 때랑 똑같아. 얼마나 별난지. 네. 내가 이 애를 어떻게 보내겠니?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이 어린 핏덩이를. 그래도 내 딸 자식 앤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돼. 너희 시아버지는 어째 저리 매정하게 굴 수 있다냐. 자기 딸년 그렇게 쳐냈으면 애라도 봐줘야 할 거 아니냐. 다짜고짜 시설로 보낸다느니 버려버린다느니 그런 소리나 하고.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애가 깨서 울잖아요. 내가 눈이라도 떼면 어디 버려버릴까 무서워서 품에서 떼놓을 수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지 새끼랑 똑같은 애를 버린다고. 매정한 인간, 미친 인간.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머님 몸만 상하고 지금 어머님만 무리하고 계시잖아요. 아버님하고도 매일 싸우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에게도 안 좋아요. 차라리 입양처를 정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안 돼! 안 돼! 내 새끼 절대 못 보내! 어머님. 그래, 얘 네가 키워라. 네가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너희는 어차피 애도 없지 않냐? 그럴 바에는 우리 딸내라도 키워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래, 그러면 돼. 그러면 나도 자주 보러 갈 수 있고
남한테 보내서 불안해할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왜 진작 이 생각을 못했지?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아직 아이 계획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돼요. 그럴 형편이 안 되긴 왜 안 돼? 어차피 안 낳을 거잖아. 아직 생각도 없잖아. 그럼 그냥 네가 키우면 되는 문제 아니냐. 네 동생이 낳은 자식이니 그냥 네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 자식이다 생각하고 네가 키워라. 여기 있으면 네 시아버지가 언제 버려버릴지 몰라. 지금 당장 데리고 가. 당장 네 시아버지 오기 전에. 아니. 얼떨결에 저는 아기를 품에 떠맡은 채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추운 겨울 품에 안긴 아기의 따뜻한 체온과 소음에 놀라우는 아이의 울음만이 저의 얼떨떨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해도 어머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시아버지 오기 전에 얼른 데리고 가! 그 소리만 반복하실 뿐이었죠. 발악하듯 발광하듯 소리치는 어머님의 울부짖음은 순간 어머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무서웠던 저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저를 본 남편의 심정은 마치 시댁에서 아이를 안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어머님을 보던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남편과의 상의 끝에 어머님이 아이를 키우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시설에 맡기자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님이 발광하시는 걸 보고 도저히 입양 보내자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사라져버린 딸의 모습이라도 아이에게 비춰보시는 거였을까요?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는 일도 마음먹고 하기 힘든 일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아이를 쉬이 볼 수 있었을까요? 얌전한 아이였다면 또 모르겠지만 시누이의 아이는 무척이나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3개월 후. 이제 이 집도 지긋지긋해. 왜 쟤는 울음을 그치질 않는 거야. 밤새 우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어. 매일 죽을 것 같아. 아니 왜 그걸 나한테 그래? 왜 나한테 화내는데 내가 애 울렸어? 내가 잘못했냐고. 그럼 당신이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어? 하루 종일 애 보는 건 당신인데 내가 뭐 했다고 애가 우는데? 당신이 잘못하니까 우는 거 아니야. 애 좀 재워. 진정 좀 시키라고. 그래, 말 잘했다. 당신 뭐 하는 거 있어? 얘가 내 새끼야? 당신 동생이 버리고 간 애잖아. 그럼 당신이 키워야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건데. 맨날 나만 힘들잖아. 지금 내 머리 봐 이거. 머리카락 다 빠졌어. 탈모라고. 잠 못 자고 시달려서.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 당신이 뭔데 그딴 소리를 해. 밤새 우는 소리에 잠도 못 자고 회사 출근해서 당신 먹여 살리는 게 누군데? 그때 당신이 엄마한테서 애만 안 받아왔어도 이 고생은 안 하잖아. 그걸 왜 받아와서 이 사달을 내? 내가 받아왔어? 떠맡은 거잖아. 어머님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애 안겨주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똑같이 애 문 앞에 버리고 올까? 내가 정말 그렇게 해야 했어? 당신 지금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럼 뭔데?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애초에 시누이잖아. 애 버리고 간 것도 당신 동생인데 잘못한 사람은 어디 가버리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데 나도 정말 미칠 것 같다고. 이게 진짜. 6개월 후. 힘들어. 왜 나만 이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대체 왜 내가? 얘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싸울 일도 없고 내가 힘들 일도 없던 건데 그냥 집을 나갈까? 내가 나가면 얘만 내 인생에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혼하고 다 버리고 떠나버릴까? 엄마. 엄마. 지금 이거 설마 엄마라고 한 거야? 엄마. 세상에 어떻게 이 작은 입으로. 세상에. 솔직히 말하면 아이의 엄마 소리를 듣고 마법처럼 아이를 사랑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산후 우울증이든 뭐든 있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오물오물 작은 입술을 움직여 한 단어를 겨우 말하는 그 모습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바라지 않았고 그건 이 작은 아이도 마찬가지였다는 걸요. 아이가 원해서 제 어미에게 버림을 받았겠습니까? 아이가 원해서
제게로 온 것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없었듯 이 아이도 제 어미를 선택할 자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었는데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부터 아이를 보는 시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 떠맡게 된 시누이의 아이가 아닌 제 품 안에 있는 제 아이라 생각하기로 말이죠. 고작 생각만 바꾸었는데 아이의 태도도 급속도로 달라지더군요. 제가 화를 내지 않게 되니 남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화를 내 미안하다 말하면서 아이의 육아를 조금씩 도와주었어요. 시누이의 얼굴을 쏙 빼닮은 아이를 볼 때마다 미묘한 표정을 하면서도 아이가 웃을 때마다 같이 웃어주면서 아빠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돌을 기점으로 아이는 점차 순해져 갔습니다. 품에 안고 달래면 방긋방긋 웃고 밤마다 자지 않고 울며 보채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조용하고 잘 웃는 아이만 남았습니다. 참 그간 1년여의 일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180도 다른 모습이었죠. 돌잔치. 아이고 내 새끼 어쩜 이리도 예쁠까. 쑥쑥 자라 벌써 돌이라니 우리 딸. 아 자기야 자기가 엄마 불렀어? 엄마 부르면 또 애한테 이상한 소리 하니까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미안 자기야 안 부르려고 했는데 애 돌잔치는 안 하냐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아니야 자기 잘못은 아니지. 돌잔치라도 하면 너희 엄마가 보러 올 텐데 이년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이고.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이제 얘는 우리 애예요. 정식으로 호적 입적한 내 딸이라고요. 동생 딸이 아니라. 매번 와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좀 그만해요. 애가 혼란스러워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이 매정한 놈아, 너는 네 여동생이 보고 싶지도 않냐? 분명 우리 손주도 자기 친엄마 보고 싶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애 엄마는 여기 있는데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요.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지 새끼한테 엄마 소리하는 것도 하지 말라 하는 못된 새끼를 오빠랍시고 두고. 내가 애 훔쳐왔어요? 자기가 버리고 간 걸 왜 나한테. 자기야 그만해. 우리 공주 들어. 어머님도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돌잔치는 저희끼리 조촐하게 할 생각이에요. 뭐? 이 매정한 것들 지 새끼 아니라고. 애 돌잔치도 대충 한다고 하지. 나쁜 것들. 어머님 애초에 요즘은 애 돌잔치 크게 하는 게 더 민폐예요. 오려고 하는 손님들도 없고요. 이렇게 가족끼리 오붓하게 기념삼아 하는 게 어때서요. 못된 년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고 내 새끼 생일도 제대로 안 챙겨주려 하지. 못된 년 망할 년 지 새끼 아니라고 막대하는 몹쓸 년. 엄마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 그냥 나가세요. 자기는 애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있어. 야 이놈아 이거도 알아. 이게 지 애미 내다 버리려 한다. 동네 사람들. 저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애를 키웠는데 이딴 소리만 하실 거면 그냥 오지 마세요. 평생 연 끊고 살자고요. 아이를 키우는데 방해가 되었던 건 남편도 시아버지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매번 오셔서는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말귀를 알아들어 자기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 묻곤 하는데 얼마나 당혹스럽던지. 계속 친모 이야기만 하시던 시어머니는 급기야 제가 마치 아이에게 다정히 대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제 새끼가 아니니 막대한다 생각하신 거죠. 정말로 시누이에 대한 걱정이 어머님에게 광증을 불러온 걸까요? 차라리 아이를 보고 싶지 않다 말하시는 시아버님이 더 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면 차라리 본인이 키우는 게 더 나았을 텐데요.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고 산 지 몇 년, 작았던 아기는 어느새 쑥쑥 자라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엄마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어서 손 씻고 이리 와. 엄마가 저녁 차려놨어. 오늘 저녁은 뭐야? 우리 딸 좋아하는 오므라이스. 우와, 나 오늘 오므라이스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우리 딸은 맨날 오므라이스 먹고 싶어 하잖아.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잘 먹겠습니다. 아 맞다 엄마. 나 이번 성적도 전교 1등이래. 우와 진짜? 성적표 아직 안 나오지 않았어? 응. 그런데 선생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더라고. 이번에도 올백이라
따로 채점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더라. 우리 딸 장하네. 딱히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전교 1등을 하지? 어쩜 이렇게 똑똑해? 히히.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가 지망하는 대학교 쓰는 것도 문제 없을 거라고 그러시더라. 우리 딸 S대 의대 갈 거라고 했지? 응. 나는 꼭 국경 없는 의사회에 들어가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주고 싶어. 의료 빈약국에 나가서 사람들 치료도 해주고 나중에는 개인 병원도 차려서 생활이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아이고 우리 딸 어쩜 이렇게 어른스러운 생각을 하나 몰라. 엄마가 잘 키워줘서 그런 거지 뭐. 엄마가 안 키워줬음 내가 이런 똑부러진 생각 할 수 있겠어? 또 이런 뻔뻔한 모습은 엄마 판박이네. 그래, 사람은 원래 고개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해. 엄마는 항상 우리 딸 응원하는 거 알지? 그럼 우리 엄마는 평생 내 편이잖아. 그래.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야. 며칠 후. 모르는 번호인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공주양 부모님 되십니까? 네, 제 딸아이 이름인데 혹시 학교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학교 관계자는 아니고 저는 개새끼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다름 아니라 공주양이 제 친딸인 것 같아서요. 네?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놀라실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저도 최근에서야 제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괜찮다면 한번 찾아뵈어도 괜찮을까요? 그럼 성수동 근처에 있는 카페로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그날 저녁. 그래서 그놈을 만났다고? 우리 공주는? 애 학교에서 오기 전에 만났어. 나 혼자 나갔고.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걸 혼자 나가. 그래서 일부러 사람 많은 카페로 부른 거야.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다른 사람 도움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사람이 뭐래? 아가씨 찾다가 우리 딸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러네. 자기 깡냉이 컴퍼니라고 알아? 그 회사 모르는 사람도 있어. 엄청 유명한 회사잖아. 계열사도 여럿 있고 규모도 엄청 클걸? 자기가 그 깡냉이 컴퍼니 회장 막내 아들이라고 그러더라. 명함도 받았는데 아무래도 계열사 운영 중인 것 같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대체 왜? 학생 때 잠깐 만나서 아가씨랑 연애를 했대. 그런데 이미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녀가 있었고 아가씨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한테 임신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 뭐야 그 흔한 아침 드라마 이야기는. 아가씨가 임신했던 것도 집에서 쫓겨난 것도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아가씨 친구에게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아가씨는 못 찾았지만 우리 딸에 대해서는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진짜 세상에 일이 뭐 일이 소설 같냐. 믿을 수가 없네. 일단 아가씨랑 사귀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아. 시기도 얼추 비슷하고 이야기가 꽤 디테일하더라고. 전부 지어낸 이야기라면 아마 그 정도로 디테일하지는 못했을 거야. 그럼 진짜 친부란 소린가? 아마도. 이제서야 겨우 안정돼서 살고 있는 애를 왜 이리 풍파를 못 줘서 안달인지 공주한테는 이야기할 거야? 아니,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야. 왜? 자기라면 아이한테 선택권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단호하게 아니라고. 기분이 좀 이상해서. 기분? 여자의 직감 같은 거라고 해야 하나? 뭔가 대화하는 내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뭔가 확 꼬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감이 이상했어.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는 무슨 회장 아들이니 후계자니 다짜고짜 공주를 데려가겠다는 것도 난 마음에 안 들었어. 애를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공주가 혼란스러워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도 전혀 없고 너무 자기 위주로 얘기한달까? 그래? 우선은 우리끼리 좀 더 알아보자. 그 뒤에 아이에게 말해줘도 괜찮을 거야. 그래, 자기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사람 한번 알아볼게. 방긋방긋 환하게 웃고 있던 남자의 얼굴을 본 저는 여태까지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같은 상황에서도 남자는 알지 못하는 걸 여자는 기가 막히게 알아내는 불길한 여자의 직감. 딸 아이의 친부라 말하는 이와 대화하는 내내 마치 정수리에 안테나가 서 있는 듯 찌릿거리는 경고가 제 머릿속에 가득 들어찼습니다.
감이 좋지 않다 말하는 저의 의견에 남편은 조사해줄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그러던 중 유명한 파파라치 한 분을 어렵게 소개받을 수 있었죠. 각종 유명인 가십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이라 유명 회사의 아들인 그의 신상을 터는 건 일도 아니라고 자부하시던 그분은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저의 불길함의 원인을 찾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닌데. 아이고, 아닙니다. 저야 뭐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거기다 깡냉이 컴퍼니 같은 유명 회사 가십이라니 오히려 이거 제가 정보비를 받고 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이번 가십은 정말 제대로 돈 되는 물건이더만요. 아무래도 재벌가의 사생아가 있다는 소식은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저희 딸한테는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데요.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딸 둘 있는 아빠로서 애들한테 피해가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재벌집 사생아 이야기는 너무 흔해서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애들이 뭐 승객권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집 막내 아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던데요. 네? 그럼 어떤 일이길래? 이게 참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가족분 일이라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괜찮아요, 선생님. 전부 말씀해 주세요.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놈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쉰누이 되는 분이 정말 잘못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쓰레기라니 그런 얼굴로는 안 보였는데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순둥에 빠져서는 뒤에서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하는지 일단 사모님한테 드렸던 그 명함 그것부터 가짜입니다. 네? 본가 계열사가 아니고요. 네, 계열사인 척하는 유령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 자기 용돈 주머니 채울 수 있는 운영도 안 하는 회사 명함을 무슨 자신감으로 나눠준 건지 원. 그럼 본가 회사 운영을 돕고 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건가요? 그러기는커녕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더라고요. 공식 석상에 나올 때는 멀쩡하게 꾸미고 나오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손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놈이 돈 벌어 먹고 있는 건 따로 있어요. 여자 모아 원조하는 포주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포주라면 네, 그거 맞습니다. 이놈 이거 여자들한테 돈 빌려주고는 못 갚으면 원조시키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 완전 쓰레기입니다. 아니 신우이 분이랑 만난 게 신우이 분 학생 때였다고 하셨죠? 그때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다닌 것 같아요. 따님 친부는 확실한 것 같고 본인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그럼 여태까지 했던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네, 일단 이거 먼저 들어보시죠. 본인 지인이랑 통화한 내용인데 제가 아주 어렵게 구했습니다. 녹음 내용. 김 사장. 야, 뭐 나야들 똑같지. 요즘 참 사람들이 돈을 잘 써. 나야 그 덕 보는 거고 뭐. 거기 자리 좀 남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최근에 내 딸 뭐 그런 걸 찾았거든. 약혼녀랑 사고 친 건 아니고 예전에 그 누구였더라? 얼굴 엄청 예뻤던 걔 있잖아. 맞아. 클럽에서 만났던 얼굴이 곱상해서 좀 놀아줬더니 애가 들어섰다고 그러더라. 그때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났다고 자기 좀 걷어달라고 하더라고. 난 당연히 싫다고 했지. 내가 뭐하러 그런 애 걷어먹이냐? 얼굴 예쁜 것 빼고는 할 줄 아무것도 모르는 임산부를. 뭐 그렇게 되고 사라지나 했더니 애를 또 자기 집에 맡겼나 봐. 걔네 오빠네 부부가 키우고 있더라고. 얼굴 봤는데 진짜 예쁘더라. 맞아. 지 엄마 얼굴 쏙 빼닮아서 완전 미인형이야. 얼굴만 지 엄마 판박이지 머리는 꽤 좋은 것 같던데. 그럼 김 사장네 업장에 놔두기 딱 좋잖아. 거기 VVIP 고객들도 많아서 머리 나쁜 애들 두기도 좀 그렇고 오히려 잘 된 거지. 일단 그 오빠네 부부부터 설득 좀 하고 내가 데려오는 걸로 해야지. 친부가 애 달라는데 돈만 좀 지어주면 얼른 주지 않겠어. 뭐? 면접 교섭? 양부모한테 그런 게 어딨어. 뭐 가끔 비싸게 입히고 사진이나 보내주면 되겠지. 조만간 보낼라니까 자리 좀 만들어놔. 내가 김 사장 돈 벌게 해주는 거야. 대신 나한테도 다른 애들 2배는 줘야 되는 거 알지?
아이, 내 안목 못 믿어. 조만간 데려갈 테니까 한번 보라고. 얘는 가게 들여 앉혀 놓기만 하면 김 사장네 가게도 이제 높은 양반들하고 노는 거야. 내 장담한다니까. 며칠 후. 오늘도 카페에서 보자고 하셨네요. 애는 안 데려오셨나요?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아이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죠. 아직 아이에게는 말하지 않았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이도 자기 아빠가 보고 싶을 텐데 저도 그렇고요. 아니요. 저희 애는 자기 친부, 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애초에 저희 친자로 등록되어 있으니까요. 아, 뭐 그래도 이제는 저랑 보내는 시간도 있어야 아이가 익숙해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보고 싶고요. 정말 뻔뻔하신 분이네요. 그 본성을 알고 있는 저조차도 뻔히 속을 지경이에요. 뻔뻔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무리 그간 아이를 못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죠. 아이가 있는 줄 몰랐으니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있는 줄 몰랐다고요? 정말요? 그럼 제가 거짓말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간 소식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만 묻죠. 당신은 아이가 보고 싶다고 했죠? 네, 당연하죠. 제 아이인걸요. 그럼 아가씨는요? 아이 엄마인 우리 아가씨는 안 보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 당연히 보고 싶죠.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다던 분이 만날 때부터 아이 이야기만 하고 아가씨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하시네요. 그래도 아이 엄마인데. 아, 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아이를 오빠네 부부가 키운다거나 그런 거 생각하면 사정이 다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아니요. 애초부터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신우이가 임신하고 찾아갔을 때도 그렇게 매정하게 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무슨 모함입니까? 저는 순수하게 제 아이를 찾고 싶었을 뿐입니다. 지금 아이를 저에게 빼앗길까 봐 이러시는 겁니까? 빼앗길 일 없을 겁니다. 애초에 보낼 생각 없으니까요. 뭐요? 저기요. 저는 아이 친부입니다. 아이 양육권이랑 친권 받아올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양육권이요?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요. 아이 양육권을 가져가려면 아무리 친부라도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 모르십니까? 자격? 자격이요? 무슨 자격을? 뭐 이를테면 저희가 그간 썼던 양육비 지급이라던가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하, 결국 돈입니까? 자식으로 돈놀이 하려고 하는 꼴이 뻔하네요. 그래요, 뭐 얼마 원하십니까? 그깟 양육비 드리겠습니다. 준다고요? 그래요, 뭐 한 50억 정도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요? 50억?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50억이 무슨 네 집 개 이름입니까? 무슨 애 양육비로 50억을 달래, 이 미친 사람이? 왜? 자기 새끼 가치가 그 정도는 아닌가 봐? 그동안 우리 애가 갈고 닦은 인생이나 실력, 그리고 미래의 의사가 될 수 있는 능력치까지 이거 키워준 값 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나? 게다가 미래 가치 생각하면 그건 싼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안 준다는 소리야, 내 딸. 당신 같은 거지 새끼한테 안 준다고. 50억, 100억 실컷 가져와봐. 네가 지폐다발을 카페 가득 채울 정도로 가져온다고 해도 내 딸은 안 줘. 망할 거지 새끼야. 이 여자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래, 그럼 그까짓 거 소송하면 돼. 내 핏줄 섞인 내 새끼 내가 법적으로 못 받아올 것 같아? 어디 배워먹지도 못한 여자가 주니 안 주니 해. 내가 소송 걸면 당신들은 끝이야. 꼼짝없이 애 내놔야 한다고. 그래? 그럼 나도 법적으로 나서 보지 뭐. 일단 당신이 하는 사업부터 한번 건드려 볼까? 뭐? 내 사업이 뭐 어쨌다고? 일단 본가 계열사 사칭하고 페이퍼 컴퍼니 만든 거, 그걸로 자금 횡령하는 거랑 뒤에서 여자들로 나쁜 짓 하는 거, 거기서부터 한번 건드려 볼까 해서. 당신이 그걸 어떻게? 사람은 재벌들만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알아낸 정보들 들고 경찰서로 가볼까? 아님 언론사로 가볼까? 어디 가야 당신 정보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거 할 생각도 하지 마. 당신 내가 우스워? 우리 아빠가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는 거 가만두고 볼 것 같아. 당신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수가 있어. 글쎄,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게 당신일까 나일까? 당신 아빠 평생 당신 때문에 골치고 두고 보고 있다던데. 난 내 딸만 안 건드리면 지금처럼 상관없이 살아갈 테지만
당신은 두고두고 당신 아빠의 걸림돌이자 눈에 가시 같은 놈이잖아. 그래도 아들인 나지 설마 널 선택하겠어? 자신 있나 봐? 그럼 한번 해보자고. 야, 너 하기만 해봐. 내가 우습게 보이나 본데 가만 안 둬? 우습지 그럼. 가만 안 둬. 그래 한번 해봐. 나나 내 딸 건드리는 순간 바로 인터넷 실시간 뉴스로 네 정보 퍼지는 거 일도 아니야. 한번 도전해봐. 내 딸 한번 건드려 보라고. 제가 각 잡고 협박을 하니 그놈은 꽁지 빠져라 도망을 갔습니다. 살짝 긁어주니 금방 본색을 드러내는 꼴이 참 우습더군요. 혹시라도 그놈이 복수랍시고 저희 딸아이에게 해코지를 할까 걱정이 되었던 저는 파파라치 선생님을 통해 그놈의 본가에 해당 정보와 아들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우리 눈앞에 한 번이라도 나타날 기미가 보인다면 언론사에 퍼뜨려 버릴 거라고 하니 미안하다 사과하며 알아서 하겠다고 연락을 주시더군요. 결국 그 남자는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자기 아버지에 의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듣기로는 외국으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 딸 인생에 친부가 방해가 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이니만큼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 비밀로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아이가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진실을 이야기해 주긴 해야겠죠. 우리가 계속 지켜주긴 힘들 테니까요. 아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네가 엄마라고 불러준 그날 나는 진짜로 엄마가 될 수 있었어. 날 엄마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